배터리를 끼우실 때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반 건전지가 아니죠. 우리 2A나 3A 배터리가 아니라 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고 대부분의 들어온 RC 제품들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작은 공간 속에 많은 용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가볍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튬 이온의 경우에는 폭발 가능성이 있고 리튬 폴리머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서에 써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배터리를 아이들이 관리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꼭 성인이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배터리 하나도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너무 뜨거운 열에 노출되거나 잘못 관리하시게 되면 너무 완충 후 오래 보관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또 사용 후에는 배터리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배터리를 바로 USB 충전기에 물려서 충전하는 경우 배터리의 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풀 수가 있습니다. 부풀게 되면 그 배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배터리도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게 폐기 방법에 대한 것들도 주의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탈착하고 장착하는 데 있어서 이쪽 그 선을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단선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는 안쪽에다 넣어주시고 나서 커넥터를 연결하려면 좀 힘드니까 커넥터를 먼저 연결한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맞춰서 연결하시면 이렇게 제대로 연결해 주시고 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빼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제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바인딩 대기 상태, 연결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유는 아직 조종기를 켜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조종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배터리는 일반 3A 건전지, 우리 리모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은 아이들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손으로는 좀 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것을 장착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스틱 중에서 위아래로는 지금 다른 것들은 보면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좌측도 마찬가지죠. 돌아오는데 상하가 그냥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부분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이것은 기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키입니다. 업, 다운이죠. 보통 스로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올라가 있다면 제품이 시동이 걸리면 바로 이륙해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드 2라고 합니다. 모드 2 전용 조종기입니다. 그래서 상승 하강이 그냥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형 조종기, 그러니까 즉 100만원, 200만원이 넘는 촬영용 드론에 보면은 조종기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모드 1, 모드 2, 모드 3와 같이 조작 방법이 더 틀리거든요. 이것은 왼쪽이 상승 하강이지만 모드 1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상승 하강이고 이제 그렇게 좀 전진 후진이 서로 좀 틀립니다. 그러한 조작 방법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노센서, 완구형 드론들은, 입문용 드론은 전부 모드 2로, 모드 1이나 모드 2는 이렇게 상승 하강이 스로틀이 그냥 낮춰져 있다. 처음 전원을 켜실 때는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기 전에 상승 이 하강 키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서 전원을 켭니다. 그럼 좀 느리게 깜빡깜빡거리죠. 제품이 좀 느리게 깜빡깜빡거립니다. 1초 정도로. 자, 그리고 조종기수도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비행 대기 상태로 하려면 위로 한번 올렸다 내려주시면 조종기도 들어오고 기체에도 전원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살짝 움직여 보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종 방법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이 양쪽의 스틱 중에서 왼쪽에 있는 스틱을 올리면 기체가 올라가고 이 스틱을 내리면 기체가 하강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를 왼쪽으로 틀어주게 되면 기체는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요턴이라고 합니다. 제자리 회전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기체는 오른쪽으로 돌게 됩니다. 지금은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돌지 않지만 살짝 움직이면서 돌죠? 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키는 간단합니다. 우측에 있는 키는 전진, 후진, 좌로 이동, 우로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밀면 기체가 앞으로, 뒤로 당기면 기체는 뒤로, 그리고 왼쪽으로 쳐주면 기체는 숙이면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기체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기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은 프로펠러가 전부 동일한 4개가 꽂혀 있지 않습니다. 프로펠러는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품의 구성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데 보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번과 3번 프로펠러가 같은 방향이고요. 2번과 4번 프로펠러가 또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11자로 놓고 보시면 프로펠러에 휘어 있는 위치가 1번과 3번이 동일하고 2번과 4번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기체가 뜨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프로펠러가 파손돼서 또는 프로펠러가 빠져서 다시 끼우실 때 맞지 않는 프로펠러, 방향을 다르게 끼셨을 때 프로펠러, 이 기체가 뜨지 않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보실 때 손쉽게 보시는 방법은 기체 그 프로펠러에도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A1, A2, B2, B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11자로 놓으시게 되면 이 프로펠러 제품 몸통 쪽으로 있는 이 프로펠러 4개가 다 몸통 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다 몸통 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1번과 3번, 2번과 4번 프롭이 정확히 체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프로펠러가 초기에는 꽉 끼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꽉 끼우게 되면은 이 프로펠러의 이쪽 가드, 이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이 가드에 이 프로펠러가 걸려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펠러하고 모터 사이에 요 간격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한 1, 2mm 정도, 그 정도는 띄워져 있어야만 프롭이 원활하게 돌 수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눌러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손으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는 적당한 힘으로 눌러 주셔야 된다. 자, 비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배터리를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조종기를 중간에 만지면 프로펠러가 돌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 배터리를 제거하실 때에도 먼저 잭을 빼지 마시고 뒤에 있는 C를 조심히 당겨서 너무 팍 빼게 되면 좀 주의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팍 잡아당기죠. 팍 잡아당기다가 선이 단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히 빼주셔서 그 다음에 이 선을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선을 잡아당기면 선이 단선 나니까 중간에 커넥터를 잘 잡고 뽑아주시면 일단 배터리가 분리가 되면서 이 기체의 전원이 꺼지게 되고 조종기는 파워를 오프 시켜주시면 됩니다. 조종기에 전원이 없을 때는 여기서 빠르게 이 오렌지 등이 빠르게 깜빡이면서 띠띠띠띠띠띠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전원이 부족하다는 현상이고요. 기체의 전원이 부족할 때에는 아까 4개의 램프 중에서 이 4개의 램프가 1초씩 깜빡깜빡깜빡합니다. 비행 도중에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것은 바로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교체해 달라. 그때는 배터리를 교체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배터리는 비행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뜨겁기 때문에 바로 충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식혀주신 다음에 성인 보호자께서 직접 이렇게 먼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꽂으면 이렇게 USB 불이 들어와요. 엑스플라이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충전기들은 뭐 충전할 때 뭐 불이 꺼지거나 다 되면 들어오고 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만 엑스플라이어의 충전기, USB 충전기는 충전 중일 때는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한 상태에서 아직 파워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자, 제가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면 충전 중일 때는 전원이 꺼집니다. 여기 LED가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완충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완충이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뽑아주시면 되는데 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뽑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잭을 잘 잡고 뽑아주시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성은 완충해서 장기간 보관해도 안 되지만 과충전, 과방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충전하거나 너무 수량 어떤 이 용량 이하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과방전하시게 되면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완전 방전 상태로 쓰실 수가 없고 혹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다는 점,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곳에 절대 놔두셔서는 안 되고 날카로운 송곳등이나 이런 걸로 찌르시면 바로 가스가 새면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불이 갑작스럽게 붙기 때문에 원래 리포 가드라고 하는 섬유화학 물질로 된 가방이나 쇠로 된 보통 탄통이라고 하죠. 리튬 폴리머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렇게 안전상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무 책상이나 뭐 방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배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엑스플라이어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RC의 배터리는 강한 충격이라든가 날카로운 물질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상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엑스플라이어 엑스드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영상 가이드를 꼭 시청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이 있다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비행 모드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품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 주시고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전원 이 스틱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켰죠? 그리고 위로 올렸다 내리면 비행 상태가 되는데 자, 가끔 아이들이 막 떨어뜨리다 보면은 다시 이륙을 할 때 기체가 똑바로 뜨지 못하고 물론 100% 똑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이게 GPS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면서 뜬다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옆으로 이렇게 쏠려서 날아가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자이로가 잠시 틀어진 경우죠. 세팅값이. 근데 그 경우에 예전에 조종기에서는 트림이라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는 초보자분들이 그거를 조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똑바로 비행이 안 될 때는 스틱을 사선으로 하단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렇게 램프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다시 똑바로 뜰 수 있게끔 자이로를 리셋하는 겁니다. 간편하죠. 또 한 가지 호버링이라고 하죠. 기체를 이렇게 띄워놔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연습하는 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 오른쪽은 연습은 쉬운데 초보분들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왜냐? 이제는 이쪽이 앞이 되니까 조작 방법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띄었을 때 헷갈리게 되는 건데 항상 비행을 하실 때는 내 눈높이보다 낮게 보아 주십시오. 낮게 보고 보통 자기 키에 배꼽 정도나 가슴 정도 높이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기체를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종이 쉽고요.
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위에 떠서 보게 되면은 방향 감각이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감각을 익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주 헷갈리시는 분들은 헤드리스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현재 상태에서는 띄우면 이쪽이 전면이죠. 배터리 꼽는 쪽이 후면이니까 뒤로 가면 이렇게 오지만 방향을 틀면 전진을 밀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같이 생각하셔도 되죠. 여기가 원래 달리는 길인데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헤드리스 모드는 방향에 관계없이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바깥쪽, 아까는 안쪽으로 휘었는데 이번엔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면 기체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이거는 기체를 띄워서 전진을 밀었을 때 앞으로 가지만 기체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도 밀면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앞입니다. 이렇게 돌아도 밀면 여기가 전진. 즉 내가 처음에 세팅해 놓은 이 값이 이 길이 전진이 됩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지 지금 현재 앞은 이쪽이지만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방향이 돌아도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전후 좌우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한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실력 향상에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노말 비행을 할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놓고 원 상태로 풀기 위해서는 다시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풀어주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원래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키를 눌러보면 위에서 눌러집니다. 이 키가. 자, 띠릭 소리가 나고 한 번 누르면 띡. 초보자 모드, 한 번 누르면 전문가 모드입니다. 이 키를 눌러주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초보자 모드에서는 타각이 많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호버링 연습할 때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도 움직이지 않지만 전문가 모드로 놓으면 이 타각이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회전도 빨라지고 날아가는 것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좀 초보자 모드에서 익숙하신 또는 중급자 뭐 레이싱 드론의 매뉴얼 기체들을 연습하신 분이 있어서는 집 안에서 또 충분하게 이 엑스플라이어 가지고 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턴은 정말 최고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 정도로 보통 가드가 있는 제품들이 느리고 영향을 많이 받지만 엑스플라이어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레인지 거리는 15에서 25m라고 되어 있지만 조종기의 어떤 신호 세계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실내용 드론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커버리지하고 그 이상도 신호가 조금 갈 수 있지만 너무 멀어지면 노콘이라고 하죠. 조정을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고 지 마음대로 날아가는. 특히 외부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실외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은 날에는 밖에서 날리셔도 되지만 우리 드론 입문하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는 그래도 천정이 있어서 부딪히고 내려올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한정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높이 띄우거나 강한 바람에 컨트롤을 못해서 기체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본 제품은 방수 제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는 물에 닿으면 기체는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로를 리셋하는 기능도 기본적인 그냥 일시적인 자이로의 문제인 경우에는 똑바로 뜰 수 있지만 물리적인 데미지, 프로펠러가 원활하지 않거나 모터가 손상을 입은 경우라든가 바디가 크랙이 간 경우에는 어떤 진동이나 문제로 인해서 기체가 원활하게 비행이 자이로가 리셋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엑스플라이어의 간단한 비디오 영상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립 채널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드론에 대한, 꼭 이 엑스플라이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론에 대한 전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